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좌표 평면, 두 번째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 직방이라는 앱도 있지? 죄송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브릭스를 만들었어.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 파트를 왜 나눠놨냐? 이 파트가 니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데카르트 알아?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어? 데카르트 아는 사람? 정언 명령 몰랐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몰라? 옛날에는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학문이 구별점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뭐 철학자가 수학자고 과학자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언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좌표 평면을 만들었거든. 데카르트가 어느 날 천장을 봤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래. 지연이 요새 다이어트 하냐?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 유튜브에 말파리라고 찾아봐. 그럼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영어로 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왜? 이 말파리가 동물 피부에 알을 낳거든. 그럼 그 알이 이렇게 피부 알을 파고 들어가. 그래서 기생해. 그러면 동물들한테 나오면 이걸 뽑을 수가 없어. 사람은 뽑을 수라도 있는. 그 뽑는 영상 겁나 많으니까. 나는 사람한테서 뽑는 것도 봤어. 겁나 클린해지는. 밥 먹기 전에 보면 좋아. 어우 막 이러면서 식욕이 갑자기 샘솟는. 나 말파리.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야, 얘들아, 그렇지? 저런 동물이 잘 없잖아. 그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좌표 평면을 만들었다고 해. 이 좌표 평면이 얘들아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x좌표의 1과 y좌표의 2의 수직 교점에다가 점을 찍는 방식으로 위치를 나타내. 이거 말고도 얘들아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어. 이게 좌표 평면이에요. 근데 그러면 좌표 평면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희들 배수학이라고 불러봤어? 들어봤어? 처음 들어? 기하학은? 들어봤어. 수학에 얘들아 배수학이랑 기하학이 있거든. 더 있긴 한데, 그러면 수학이라는 게 배수학이랑 기하학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배수학이랑 기하학이 있었는데 수학으로 합쳐진 거예요. 왜 합쳐졌냐? 얘 때문에. 배수학은 얘들아 그 알지브라라 그러지, 함수 방정식 같은 거. 이 대수라는 게 큰 수라는 뜻이 아니라 수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문자를 쓰는 수학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기하학은 뜻이 없어. 이 지오메트리라는, 알지? 지오메트리 대시? 네. 게임 모르냐? 이 네모가 달려가는 게임 있잖아, 맞지? 이 지오메트리를 한자로 썼을 때 이 발음이랑 비슷한 게 기하래. 이거를 중국 사람 한번 쳐볼까? 별로 안 비슷할 것 같은데. 중국어가 있나?
삼성. 중국어 번째 강제. 번째. 지오메트리. 한다. Geometry. 아, 5의 강세가 있나 봐요. 지오메트리를. 자, 그럼 영어로, 아니, 한자로, 지허学. 기하가 지허라 그러잖아. 지허시에라 그러니까 그 발음 때문에 생긴 거지. 이 한자 뜻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얘는 이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이야. 지오가 무슨 뜻인 줄 암? 너네 영어 공부 안 하네? 땅이란 뜻이야. 메트리는 어? 뭐라고? 체한다고? 맞아. 오, 측정한다는 뜻이. 이게 그러니까 수학 이 도형을 다루는데 왜 다루냐면 농사 때문에 다루는 학문이었다. 이게 따로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기하학을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기 때 배우는 게 기하학입니다. 뭐 배운 거 같아? 2학기 때? 삼각형, 사각형, 원. 니네 작도 배우는 거 아니야? 중1 때? 아까 물어보니까 작도 때 뭐 배웠어? 어? 이 성분의 중심을 어떻게 그려? 이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려줘. 작도는 얘들아 컴퍼스라 눈금 없는 자로만 그려야 되거든. 그 컴퍼스를 이렇게 대고 요 끝점에 대고 안돼 이렇게 긋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를 이었을 때 생기는 이 지점이 중점이에요. 왜? 근데 너희들 이거 왜 모르는 줄 아냐? 중요한데 작도는. 우리나라는 작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써져 있고 이 글을 읽고 올바른 작도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열을 하래. 리을, 니은, 기역, 니은 뭐 이거예요. 그럼 작도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작도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순수하게 도형을 다루는 거야. 근데 봐봐, 원을 이 좌표 평면으로 이렇게 옮기잖아.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게 돼.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도형이었던 게 문자로 나타내지니까 대수랑 연결이 되잖아. 그리고 식이었던 게 좌표 평면에 표시해 보면 도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하랑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파트가 니네들한테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뭐 선생님이랑 풀어봤을 때는 되게 쉬웠는데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니까 하나도 풀리지가 않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트는 얘들아 니네들이 알아도 최대한 좌표를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 파트에서는 사실 조금 더 대수 중심이긴 하거든. 그리고 고등수학은 대수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 기하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식을 방정식이잖아. 잭슨의 방정식. 원을 더 치중해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식으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단원을 끝내면서 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원이 있는데 이거 나 도형 싫어. 나 방정식으로 풀고 싶어. 그럼 방정식으로 푸는 거고. 나는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이 너무 싫어. 난 도형으로 해석해서 풀래. 자, 너희들 한번 그런 케이스를 하나 볼게. 지금 너희들한테 남아있는 2차 연립 방정식 중에 하나거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거. 근데 저거 도형으로 나타내면 얘는 원방이고 얘는 직선이에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네 내가 봤을 때. 그럼 근이 두 개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도형으로 풀었을 때 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식으로 풀었을 때 더 쉬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보다는 양쪽을 다 잘 다룰수록 더 좋지. 아 이거 식이 너무 복잡한데? 그래프 그려볼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 파트는 이런 하나하나도 물론 다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많아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좌표 평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좌표 평면이 뭐야? 지연아 고개 숙이지만 좌표 평면 뭐야? 민우야 내가 이 얘기 너희 반에서 해줬냐? 좌표 평면의 정의를 좌표 평면의 정의를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네. 어떤 단어의 정의를 생각하는 학문을 뭐라 그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철학이에요. 얘 철학이 뭔지 몰랐지? 응. 뭐 법철학, 수철학, 의철학. 근데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이게 잘 안 되지. 지연 함수가 뭐야?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함수는 이렇게 안 나오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안 고민하는 거지. 근데 수학은 얘들아 인간이 다 만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정의를 알려줄 테니까 니네들이 질문을 판단을 해봐. 좌표 평면은 얘들아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 자,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오리진, 기원, 이게 0이 아니라 알파벳 O예요. 원점이라 그러지. 원점.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 제1사분면. 다행히 있지. 선생님 때도 제 안 쓰면 틀렸어. 짜증나? 근데 이걸 일본 사람이 아마 만들었겠지? 그 사람을 탓하세요. 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요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수직선 두 개가 만나서 위치를 나타내는 구조가 요 좌표 평면인데, 자, 그럼 선생님이 점을 하나 찍어볼게. 승아야, 저 점은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 1? 1, 2 둘 다 위치하고 있어?
x축 위에 존재하고 있죠. 어느 사분면 위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정의를 알려줬잖아요. 녹색 문 왼쪽, 녹색 문 오른쪽이라는 공간이 있대. 내가 녹색 문 위에 있어. 근데 이 두 공간에 존재하는 거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이 일곱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x축 위에 있는데 너 x축 나 싫어. 그래서 제 1, 2, 4분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고. x축 위에 존재하는 거죠. 어느 사분면 위에 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게 좌표평면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정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야, 의학은 무슨 학문이냐? 또 우리한테 물어봤자 사람 고치는 거요 있다고로 대답하겠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의학이 뭐냐고. 어떤 의학을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아씨, 뭐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니노는 신경내과라고 들어봤냐? 신경내과요? 내과. 너 신경내과가 뭐 하는 내과인 것 같아? 자, 감기 걸렸어. 신경내과 갈래, 내과 갈래? 그럼 신경내과 가서 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신경내과가 얘들아, 이 인간이 신경계가 있잖아. 거기 이상 생겼을 때 가는 내과거든. 두통 같은 거 있으면 신경내과 가면 검사해줘. 우리는 그러니까 내과가 뭐 감기 걸리면 약 주는 데 같잖아. 아니야, 내과마다 되게 다릅니다. 내과가 어쨌든 안쪽을 다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너무 그거 한 거지. 오히려 내가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나도 소아과 밑에 있어, 집 밑에 있어서 잘 가거든. 소아과 선생님이 봐줘. 감기약도 주고. 왜? 근데 사실 뭐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소아에 그걸 좀 더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정의하기가 힘들죠. 뭐 질문 자체도 얘들아, 선생님 저는 수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도 몰라. 이런 질문 너무 어렵잖아. 수학을 알려주세요. 근데 선생님 좌표 평면이 뭐예요? 이런 질문은 이미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저 용어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프린트를 펴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 여기 개념일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보통 문제집을 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가르쳐주면 유형이 한 5개쯤 나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기본 핵심 유형을 봤더니 이 문제집조차 유형이 4가지나 나오죠. 일단 공식을 좀 배워볼게. 우리가 좌표평면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하기 때문에 수직선이랑 좌표평면에서 둘 다 다뤄볼 거야. 자, 수직선에서는 얘들아 점은 이름이 보통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좌표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괜찮아? 서진이한테 물어볼까? 서진아, 이 길이 얼마야? 천재.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서유구. 자, 그럼 일반화 시켜보자. A고 B면 어떻게 구할 거야? 빅뱅이. 보통은 B 빼기 A의 절대값도 씌워주는 편입니다.
어디서 빼도 상관없는데 빼면 되고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좌표 평면에서의 이 거리 민호야 구할 수 있어? 빨간색 나왔다. 나도 분명히 여기 빨간색이 있잖아. 왜 이렇게 자꾸 놓치지? 중추신경계 말인가? 어? 자,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예지야, 요 길이 얼마야? 2. 4 빼기 2죠. 지연아, 요 길이 얼마야? 5 빼기 1이죠. 자,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식은 4 빼기 2제곱 더하기 5 빼기 1제곱의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정과조타의 거리 공식. 일반화 시키면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의 루트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1번, 6번 한번 구해볼까? 6번은 안 돼. 1번, 7번 한번 구해볼까? 예지야, 그거 과자 어디서 샀어? 실차리. 그래? 얼마야 그게? 50개에 6,000원. 한 개에 120원이야?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네. 그럼 편의점 가면은 2개 든 거 600원이에요. 두 개 든 게 있고 600원. 두 개 들었는데 600원이라고? 편의점에서. 근데 그거 거기도 팔지 않아? 거기. 그 다이소. 그래요. 왜 승아야? 네. 아, 피타고라스가 가물가물해? 피타고라스를 증명해줘? 쌤, 휴가 때 뭐 하셨어요? 어? 휴가 때 뭐 하셨어요? 여행 갔어. 어디? 베트남? 맞아. 갓송이를 사왔어. 왜? 간지나? 둘째 아들도 이 갓을 샀는데 안 들고 다녀서 힘들었어. 가방에 넣으면 부서질 거야. 비쌌어요. 어? 비쌌어요. 비쌌냐고? 가시 모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베트남 1년 연봉 평균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 연봉이. 너무 못 살아? 너희들 근데 PPP라고 들어봤어? 그러니까 베트남은 500만 원이지만 그 500만 원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살라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베트남은 물가가 싸잖아. 그걸 환산한 거지. 그러면 한 16,000불 정도? 우리나라가 한 48,000불 정도 될걸? 내가 한 3배 정도 차이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딱 3배 들어.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나 미슐랭 식당 가서 배 찢어지게 먹으면 한 38,000원 나오더라. 왜? 아 베트남 가서 살고 싶어? 근데 참 선생님 그 얘기 해주지 않았네? 왜요? 너희들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미래 자체가 암울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세대가 4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된다 그래. 정확히 니네 세대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도로 계속 가면 너희 세대는 1명이 노인 3, 4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겁나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본 얘기해줬지. 일본은 얘들아 그 노인이 이제 중증에 걸리면 집으로 보낸대. 그러면 그 가까운 집 가까운 편의점에 진통제를 준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진통제 타 먹으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진통제로 버티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걔네도 건강보험 같은 게 있거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고 출산율도 1.2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 정도인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중증에 걸렸을 때 그냥 집에 보내서 진통제를 보내주는 수준이어야지 제 시스템이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악으로 잡았을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도 얘들아 훨씬 비싸. 일본은 지금 400만 원 정도 벌면 세금으로 140만 원 정도 날라. 일본 젊은이들이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일본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해외여행도 잘 못 다녀. 일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괜히 한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트와이스 같이 성공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400을 벌어도 260밖에 손이 안 주죠.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전세 같은 제도도 없잖아. 260으로 도쿄에서 살면 뭐 반 이상 월세로 날아갈 것 같아. 겁나 좁아 터진 집에서. 그럼 뭔 돈을 모으겠네. 지금 그 상황인데 니네가 지금 걔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인구는 3분의 1 수준이고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겁나 안 내.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의 한 70% 이상 소득세를 안 내. 아니야? 다 환급시켜줘. 그러면 상위는 겁나 많이 내지. 또 이 상황에서 근데 국민연금 지금 요율 조정했는데 국민연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같은 거 더 내라 그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받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더 내고 더 받는 데잖아. 그럼 더 받으면 안 돼. 니네들을 위해서라는. 그래서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가는 거야. 언젠간 터지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니네 세대가 컸는데 예를 들어서 400을 버는데 그러면 160까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니네 400 벌었는데 세금으로 200만 원. 그러니까 세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세금이 한 120.
뭐 국민연금 50, 건강보험료 50, 막 이런 식으로 뜯어서 할 거야. 너 그러면 일할 만 나겠냐? 그때 니네가 노인들을 어떻게 보겠어? 길 가다가 노인 진짜 때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가다가 서진이가 이번 달 400 벌었는데 세금이 220이네 이런데 어떤 노인이 신나게 걸어가. 개선될 가능성은 얘들아 없습니다. 왠 줄 알아? 니네가 인구수가 너무 부족해. 선생님 때 태어난 사람이 80만 명을 넘거든. 70년대생들은 100만 명도 넘을 때도 많아. 니네 기껏해야 2, 30만 명이잖아. 니네 앞뒤로 두세 세대 합쳐봐야 우리 한 세대도 안 돼. 근데 누가 어차피 선거는 쪽수잖아. 누가 너희를 위해 제도를 만들었어? 우리가 쪽수가 훨씬 많아. 지금은 근데 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내 세대부터 해서 나이 많은 세대가 지금 그 생각을 할. 그러니까 우리 세대 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나. 그 말이 먹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나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가면 답이 너무 없어. 답은 진짜 없습니다. 언젠가 뭔가 폭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싸움이 안 일어나고 최대한 뭔가 폭발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개혁이 될 수 있다면 베스트고,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니는 월급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어. 그 정도면 근로를 안 하려고 그래. 300 벌고 150 세금 내고 이유야. 그러면 이제 외국 가서 살고 싶어질 수도 있고, 아시나 베트남 가서 살고 이러면서. 자, 7번 한번. 자, 요거 빼고 제곱. 요거 빼고 제곱. 루트 52. 해서요? 몇 뽑을 수 있냐? 4 뽑을 수 있어? 2. 4 뽑으면 얼마지? 13인가? 이렇게 써줘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해보자. 우리가 공식을 알면 뭘 할 수 있냐? 공식을 가르쳐 줄까?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럼 한번 가보자. 대수는 정말 니네들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싫었겠지만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 핵심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예를 들어서 4번을 한번 보자. 자, 요것도 B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려볼게. 1,2가 A. 지금 선생님이 여기 격자에다가 대고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편이야.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는 A, 마이너스 4. 뭐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A씨랑 B씨가 같대. 여기 좀 있겠네. A씨랑 B씨가 같대. 자, 그랬을 때 A 값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음수 A.
자, 그러면 A를 구하라는 질문 자체가 얘들아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서 풀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방정식 생각나는 게 뭐 이 단원이기도 하지만 길이가 똑같으면 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그럼 AC 길이 얼마니? 4 더하기 9 루트네. 괜찮아? 그 다음에 AB가 아니라 AC야. 그 다음 BC 길이는 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 루트. 괜찮습니까? 그럼 A에 대한 방정식 세워줬네. 예지야, 루트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 됐어? 그러면 A 플러스 1 제곱은 9네. 됐니? 2차 방정식 풀 수 있으세요? 그럼 A 플러스 1은 얼마야?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럼 음수 A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됐어? 이쪽에 있는 점이다. 이게 이제 공식을 배웠을 때 좋은 점이라는 거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6번이랑 9번 한번 보여볼래? 6번, 9번.
구했나? 자, 보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4.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 P. 자, 같은 거리려면 한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네. 이렇게 돼야지 y축 위에 있는 점이 이게 같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럼 얼추 봐도 4랑 5 중에 답이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P를 y축 위의 점이니까 세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뭐 0,k 정도로 세팅해줄까? 괜찮아? 조금 방정식 이제 세우면 되잖아. 뭘로? 전부가 점산 거리 공식으로. 자, 이 길이 1 더하기 k 빼기 2 제곱 루트고 이 길이는 9 더하기 k 빼기 4 제곱. 근데 루트 안 씌워도 상관없죠. 뭐 2차처럼 보이는데 2차도 아니죠. k 제곱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존나 쉬운 문제다. 선생님 예상대로 4나 5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5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잘 봐, 얘들아. 9번. 한번 볼까? 9번은 시도도 안 했어? 노 시도? 노 시도? 잘 봐. 얘를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3,2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대. 이렇게. 근데 그 거리가 2루트 5래. 잘 봐. 승아야, 이 길이 얼마야?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어? 이등변이니까 여기 수직이지 그럼.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4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8이겠네. 이거는 이 풀이는 얘들아 출제자가 원하는 풀이는 아닐 거야. 출제자는 어떻게 풀기를 원했을 거냐면 여기가 뭐요? x축 위의 점이니까 a, 0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럼 a, 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a 빼기 3제곱 더하기 4가 2루트 5의 제곱인 20이다. 이렇게 구해주길 원했을 거 아니야. 방정식 세워서. 그럼 a 빼기 3제곱이 16이고 a 빼기 3은 4거나 마사고 그래서 7이고 마이너스 1 그래서 8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기를 원했을 텐데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상황 판단을 해보면 훨씬 더 쉬운 풀이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훨씬 쉬운 풀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뭐 하나만 더 해봅시다. 5번 한번 해보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
자, 잘 봐봐 얘들아. 9번 같은 경우는 얘를 A로 세팅해서 놓으면 방정식 문제였지. 근데 선생님은 약간 기하적으로 푼 거고. 근데 자, 그러니까 수학에서 상당수 부분이 방정식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5번처럼 A, B의 길이가 최소가 된대. 이렇게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얘들아 거의 90%는 함수 문제야. 자, 그럼 니네들이 뭘 해야 되냐? AB 길이의 최소를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AB 길이에 대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AB 길이에 대한 식은 너무 쉽네. A 빼기 5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A라고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너무 생기니까 반대로 제곱할게. 요거의 루트가 AB의 길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얘가 어떤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함수로 해석이 되잖아요. 변수가 A 하나니까. 그쵸? 자, 근데 선생님 저는 루트 달린 이런 무리함수 제곱은 안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자, 요 안의 식은 무슨 식이야? 2차 식이지. 전개해볼까? 2A 제곱 마이너스 8A인가? 자, 요 안에 있는 2차식은 아래로 볼록 2차식이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2차식의 최소값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최소값이 아닌 게 될까? 여전히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저그 무리함수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요 식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지연이 구할 수 있어?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되죠. 2로 묶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치고 상수함 빼기 4 해줘야 되는데 2 곱해니까 빼기 8 돼서 합쳐지면 플러스 18 되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이 최소니까 루트 18이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함수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최소값 루트 18인 걸 묻지는 않았고 그때 A 값이 뭐니? 얘가 0이 되는 2라는 거죠. 알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 수학의 거의 모든 단원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방정식 문제는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으니까 이걸로 방정식 만들어야지. 최대 최소 구하되 식을 만들어서 함수로 해석해 봐야지. 물론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풀이들은 더 왜 풀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형태의 문제가 90% 이상이라고 봐도 돼요.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들이 전부 다른 문제로 보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야 이 문제는 나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아, 최소 구하라고? 함수 문제겠네. 나 요거 식으로 세워봐야지. 식을 세웠어. 근데 그 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뭐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겠지만 그럼 승화가 보고 아니 뭐야 이 식은 난 해석을 못하겠는데? 선생님 식 세워봤는데 해석이 안 돼요. 좋은 질문이죠. 왜요? 맞잖아. 굉장히 좋은 질문. 그리고 식을 세워서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선생님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한데 좀 다른 풀이가 없을까요? 승하는 이거 피타고라스로 푸는 게 좋아?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좋아? 이거는 취향 차이야. 근데 계산은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근데 대수가 얘들아 그래서 좋은 거야.
대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디오판토스의 묘기라고 알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묘비요. 디오판토스의 묘비. 니네도 알걸? 여기 있다. 그는 인생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인생의 12분의 1을 청년으로 보냈다. 다시 7분의 1이 지난 뒤 그는 결혼했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얻었대.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반밖에 살지 못했다. 아들은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4년간 수학에 몰입하여 스스로를 달래다가 세상을 떠났대. 이랬을 때 디오판토스의 나이가 몇이냐는 문제인데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x로 놓고 식을 세워보면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거 R로 풀려고 그러면 되게 헷갈릴 텐데 x로 놓고 풀면 되게 단순합니다. 문자를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건 얘들아 별로 생각할 게 없어. 여기서 생각할 게 뭐가 있는데? 아니 나 A, 0으로 나 그리고 방정식 세워서 그래서 풀었었더니 다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수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더 많은데 나는 이 풀이가 더 좋아.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나 빨리 씩 풀어서 풀어볼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선생님이 그래 보냈으니까 한번 들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니? 알겠어? 근데 얘들아 이게 더 기본 풀이는 맞아. 이게 잘 돼야지 응용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맨날 나는 방정식 안 풀 거야 이러면서 자꾸 다른 풀이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인데 유형을 5개씩이나 나눠 놓은 거고 하나 더 풀어볼까?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2차 식이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제곱이 없으면 훨씬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제곱이 없으면 얘네가 함수로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요 제곱 없는 루트식은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까 안 배울까? 배웁니다. 고등 과정을 전부 배우면 굉장히 많은 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아직 굉장히 기초 단계. 네. 자, 그래서 어쨌든 x축 위에 점 p라 그래서 a, 0으로 세팅을 해보면 a 플러스 5제곱 더하기 1 루트의 제곱이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생겼나? 자, 역시 2차식 아래로 볼록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0a 그 다음에 6a니까 16a인가? 26, 45 그 다음 71이야? 이렇게 커 숫자가. 자, 32 플러스 71이 답이 돼주겠네요. 39야 그럼? 괜찮아? 왜 수나 안 나왔어? 네. 요거 잘 안 고쳐져? 네. 아, 잘 못 고쳐? 표준형으로? 괜찮아? 선생님이 제일 처음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 제일 처음 가르친 학생들 중에 중3들이 있었는데 2차 함수를 보니까 전부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더라고. 난 속으로 생각했지, 이거 왜 고치지 이러면서. 근데 중3 과정은 전부 저걸 고쳐. 맨날 꼭지점 구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애들을 보니까 이걸 못 고쳐.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아니 이걸 왜 못 고치지 막 이러면서. 근데 고등학생을 가르치려면 꼭 중학생을 가르쳐 보라 그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 좀 가르치다가 2년 정도는 중학생만 담당해서 가르쳐 봤거든. 중학생 애들 가르치기 더 힘들어. 괜히 유아교육이란, 물론 중학생은 유아교육은 아니지만 있는 게 아니야. 너 이 아들이 3 더하기 4가 왜 7이야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잘 봐. 모르겠대. 이러면서 화낼 거야? 일단 이걸로는 안 돼. 이거 어렵습니다, 가르치기.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학생들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거 고치고 이런 것도 제일 처음에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아니 이걸 뭘 모르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니네가 뭐 예를 들어 3, 4, 12가 왜 10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질문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중학생들은 애시당초 상당수가 잘 못 고쳐, 처음 배웠을 때. 그러니까 누가 되게 이걸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만약에 니네가 잘 고친다면 원래 타고난 계산 실력이 좀 좋은 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야 고쳐보자 이러면서 많이 훈련을 시켜준 결과가. 괜찮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문제고, 내분점을 조금만 나갈까? 예지가 누군가 강력한 사인을 보냈는데, 알았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나가고 다음에 이게 신기한 게 얘들아,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원래 내분점, 외분점이 있었는데 여기 외분점이 없더라고.
왜 그러지 하면서 교과 과정을 보니까 외분점이 삭제됐습니다. 아, 외분점 구할 줄 알아? 그래서 다행히 너희들은 내분점만 구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숙제는 1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문제 정도 더 풀면 되나? 아, 11번 공부해봐. 11번. 11페이지 11번. 자,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활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거나 활용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냐? 자, 이거는 뭐 연립하는 문제죠. 자, 선생님이 대충 식을 세워볼게. 식을 세워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대충 그림. 얘들아, 요 세 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이름을 뭐라 그래? 외심이라 그러죠. 근데 외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정의예요. 삼각형이 뭐예요? 각이 세 개 있는 도형이요. 뭐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외심 내심은 얘들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외심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구하기 쉽긴 한데 여기서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PA랑 PC 길이가 같고 PC랑 PB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서 식 두 개 세우면 연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연립도 어렵지도 않더라고. PA는 A 더하기 3제곱 2 빼기 3제곱의 루트. 맞아요? 그 다음에 PC는 A 빼기 1제곱 B 빼기 3제곱 루트인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여기 B 빼기 3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들아 A 플러스 3이 A 빼기 1이랑 같으면 A가 없지? 네. 그러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돼. 그 다음에 뭐 요거랑 같다고 하면 또 한쪽이 없어져서 연립 안에 또 A, B가 쉽게 구해지기도 하는. 보였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